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에 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뭐 비가 메뚜기 오줌 만큼 내렸죠. 그래도 오늘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아주 그냥 파랗습니다. 아주 마음이 다 싱그러워요. 오늘 저 밖에 나가서 관악산을 보니까 관악산이 쫙 안개가 쫙 올라가면서 이제 날씨가 비가 그친 것 같아요. 아주 기분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안개 올라가는 그런 쫙 그런 모습들 보니까 서울에서는 이런 거 참 보기 드물죠. 볼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또 볼 마음도 별로 없고 오늘 아침에 메뚜기 오줌만큼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각 지역마다 뭐 그 지명치고 맛집을 치면 그 맛집이 다 있는데 왜 칼슘집, 비타민 D집, 뭐 마그네슘집 이런 집들은 없을까? 희한한 생각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만 이런 거 생각할까? TV, 유튜브, 뭐 홈쇼핑 보면 건강 그 이 홍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뭐 어디에 어떤 영양소가 좋다, 어떤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어디에 좋다라고 선전했어요. 이런 영양소 들어있는 거 먹고 제품들 먹고 영양제 먹고 뭐 확실하게 좋아졌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에이? 전국 지명을 치고 맛집을 치면 그냥 금방 딱 나오는데 왜 이런 그 영양소가 중요하다면 칼슘집, 마그네슘집, 철집 왜 이런 거 없냐 이 말이야. 맛집은 음식을 기준으로 음식은 맛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양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에 관련된 집은 없는 겁니다. 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약의 고전 황제내경 그 기미론에 의하면 음식의 맛과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음식의 맛은 6가지 시고 쓰고 달고 짜고 맵고 떫고 신쓴단 매짠 떨 6가지 맛 그것밖에 없습니다. 시큼 털트름 매콤 짭조름 이런 거는 있어요. 이게 합성된 거. 그리고 우리 오장육부와 서로 1대1로 연관성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 간장 담당 기능이 약한 사람은 이 신맛의 음식을 본능적으로 찾아요. 또 폐대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매운맛을 찾아요. 콩팥 기능이 약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짠맛을 찾아요. 그런데 맵지 않게 싱겁게 먹으라라고 어떤 그 얼빵한 그 청개구리 같은 그런 잘못된 건강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텔레비에 나와서 어디에 나와서 자꾸만 싱겁게 먹어라 뭐 짜지 않게 먹어라 라고 한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나라 2010년도에 한국인 암 발병률을 변화를 봤어요. 2010년도에 1위가 갑상선, 위, 대장, 폐 이런 순으로 4위였었어요. 폐, 대장은 매운맛을 먹어야 되는 건데 싱겁게 먹으라고 하니까 폐 기능이 망가지는 거예요. 2020년도 10년 뒤인 2020년도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 갑상선 암이 역시 1위입니다. 그건 성질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폐암이에요. 2010년도에 폐암이었던 게 2020년도에 2위로 등극했어요. 이 폐암은 매운맛을 우리 김장김치를 자주 먹으면 얼마든지 저 뒤로 밀려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맵지 않게 먹으라고 떠들어져 있기는 그 뭐지 도롱뇽 똥구멍 터지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이 암 발생률이 4위에서 2위로 올라왔어요. 싱겁게 먹으라고 그렇게 그냥 무슨 도롱뇽 똥구멍 터지는 소리 하더니 신장암 2010년 된 신장암이 10위 안에 못 들었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신장암이 10위 안에 등극했다는 거예요. 매콤하고 짭조름하게 먹었으면 이런 암이 10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 이게 음식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원인은 찾아내지 못한 거예요. 원인은 음식에 있으니까.
이 데이터만 낸 거지. 히포크라테스가 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못 고친다라고 그 얘기했냐입니다. 영양소가 그렇게 중요하면 여기 영양소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근데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서양의학의 아버지 거성이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의 중요성을 얘기했어요. 영양소의 중요성을 어디 한마디도 언급한 적 없어요. 우리 사람의 몸은 거대한 화학 공장이에요. 근데 무슨 단일 영양소로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단일 영양소로 공장을 가동해요?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한 약 60에서 85종의 영양소 원소들, 이런 것들이 음식을 통해서 먹을 때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괴기, 생선, 대가리 어떤 거지 먹어. 이런 음식으로 먹을 때 상호 결합하면서 소화되면서 각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서로 동양의학적 조화 균형을 맞추고 또 맑은 혈액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그래서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서 생명 활동을 이어가는 거야. 수명을 이어간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간 같은 경우에 간이 약 5천여 종의 효소를 이렇게 관여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밝혀진 것은 약 270종에서 300종밖에 안 돼. 아직도 의문점이 많은 거 못 밝힌 거예요. 근데 음식을 통해서 이것저것 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현재 요 동양인 우리 이 한국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200여 종의 먹을거리들이 있어요. 곡식, 과일, 야채, 건과류, 괴기 이런 거 다 포함했을 때 약 200종 정도 돼. 그런 음식들을 먹어서 우리 몸이 요구하고 있는 60에서 85종 정도의 영양소와 원소들이 서로 결합하면 우리 몸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거 각 이런 물질들이 들어오면 이걸 서로 해서 요거 부족한 거는 더 결합해서 그 기능을 이렇게 확산시켜요. 확대시키고 이건 아니다. 이건 중간치기만 하자. 중화시켜요. 이건 너무 세다. 이거는 좀 줄이자. 그래서 좀 기능을 떨어뜨려 저하시켜요. 그래서 확산하고 중화시키고 저하시켜서 이걸 조절하는 거야. 어디서? 우리 몸 자체에서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 안에서 자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음식,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 돼. 이해가 가세요? 왜 배합비리 중요하냐? 음식과 예를 들어서 한약, 그다음에 그 서양의학 약과 영양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은 오장육부의 기능에 맞게 배합을 할 수 있어. 누구나 할 수 있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배합해서 먹을 수 있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한약 같은 것은 상품, 중품, 하품, 독성이 있고 없고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질병 위주로 그 배합을 하도록 돼 있어. 곤신자살해서 배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것은 질병을 치유하는 데만 중점을 둔 거야. 이건 누가? 전문가, 한약, 이 한의사밖에 못해요. 그리고 다른 분야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영양제, 단일 영양제나 약 같은 경우는 유용 성분,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유용 성분만 뽑은 거예요. 그걸 농도를 80% 이상 브릭스를 높게 응축시킨 거. 그게 약이고 단일 영양제. 이건 누가 만드는 거야? 이건 화학자가 만드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이런 곡식, 과일, 야채, 건과일 이런 걸 골고루 먹어서 필요한 영양소를 서로 확산하고 중화시키고 기능을 좀 억제하고 이런 조절을 몸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단일 농도가 이 브릭스가 높은 이런 약이나 영양제가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이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만 80% 이상 했기 때문에 어떤 거든지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독이 되는 게 있고 약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균형을 깨트리는 거야. 누가? 인위적으로 약과 고농도 이
영양제들이 들어가면서 우리 몸속에 있는 60에서 85개의 영양소의 균형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게 부작용이에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 이 우리 몸속에 60에서 85종의 이런 영양소의 그 원소들, 이 원소의 균형을 깬다고 그러니 이거 미칠 일 아니에요? 그것도 돈 주고 먹으면서. 그러니까 결국 균형을 스스로 깨니까 약을 끊어야 병을 고친다라고 세계적인 면역학자 일본의 아보도우르 박사가 강조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아보도우르 박사는 약의 독성만 얘기했지 실제 음식에 관련된 이런 얘기는 제가 처음일 거예요. 이 영양소, 이 우리 몸속에 60에서 85종의 이러한 원소의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약과 고농도 단일 영양제들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지금 다양한 영양소 이런 것들 풍부한 영양을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곡식, 과일, 야채, 견과류 그냥 골고루 먹으면 돼요. 제철에 생산되는 골고루 먹으면 돼요. 자체에서 배합하고 잉여량들은 그냥 똥오줌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자연치유력, 지가 알아서 이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은 맛으로 배합하는 거지 영양소로 배합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 맛집이 있어요. 어느 집은 가면 맛이 기똥차. 근데 어느 집은 별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몸에서 요구하는 맛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면 그 집은 아직 맛이 왔다 싶니다. 근데 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뭔지 모르지만 충분히 갖고 있다면 그 집은 맛이 없어요. 그래서 맛집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동양이라면 밥에다가 그냥 매콤 칼칼하면 기본적으로 됩니다. 밥에다가 매콤 칼칼한 거 먹으면 이야 죽여준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몸에서 내 몸에 맞는 이러한 음식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신김치에다가 돼지 등갈비 딱 전골 그 국물 먹어봐. 그냥 뒤집어집니다. 그 다음에 매콤 칼칼한 매기 매운탕 국물, 두부버섯 전골 국물, 불타는 짬뽕 국물, 그 다음에 매콤 칼칼한 닭 한 마리 국물 먹어봐. 그냥 저절로 나와 얘기가. 감탄사가 나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린내 나고 상한 음식, 썩은 음식 먹으면 감탄하잖아요. 그 집에 또 안 갑니다. 내 몸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몸의 질병을 몰아내고 건강한 삶을 원한다면 단일 영양소가 아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몸이 감탄하고 감동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영양 성분이 무엇인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영양 효과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피 못 만드는 거 있죠? 그것도 신의 영역입니다. 이 우리 몸속에 영양 성분이 뭐가 넘치고 부족한지 영양 효과를 낼 수 있고 영양 효과를 아는 것은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제철에 나는 거, 우리 주변에 나는 거, 곡식, 과일, 야채, 견과류 이런 거를 그냥 골고루 풍부하게 넣자 이거예요. 그것이 골고루 풍부하게 넣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걸 만든 게 생식이에요. 생야채, 이건 생채식이야. 곡식, 과일, 야채, 견과류 바람에 말려서 그걸 바람으로 분쇄해서 모은 거, 그게 미숫가루처럼 이렇게 쫙 모은 거예요. 그게 생식입니다. 생식에 대해서 뭐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생식이 뭐라는 거. 그래서 몸 내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여건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냥 골고루 넣어주면 됩니다. 이해하죠? 그리고 단일 구성체가 우리 몸은 단일 구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 영양 성분들은 절대 못 고칩니다. 단일 영양제로 못 고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 약으로도 못 고친다 강조한 이유가 다 있어요. 음식이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고, 아시겠어요?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고 보약이고,
또 이 비법의 중심에 음식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비결인데, 이 음식의 중심에는 생식이 있고 생식의 중심에는 오행생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개선 없이는 질병 치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양소 따지지 말고 음식을 골고루 챙겨 먹는 이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아픔 없이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아시겠습니까? 밥집은 있으나 영양집은 없다는 그 이야기 오늘 정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